안녕하세요. 변리사 나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전부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지금 저는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승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야구 중에서도 예능 파트에서 정말 이슈가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불꽃 야구라고 아시죠? 지금 불꽃 야구에 관련되어 있는 정말 많은 이슈가 있는데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바라보는 불꽃 야구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야구에 관련되어서 두 가지의 이슈로 딱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상표권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저작권 이슈가 있습니다. 그 조금 더 확장하면 다른 이슈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표권 이슈. 짜잔! 자, 상표권 이슈는요, 처음에 최강야구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불꽃야구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죠. 물론 그 속에는 이 주최 측이었던 원래 방송국이었던 JTBC가 제작사와 함께 이 최강야구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 최강야구를 만들던 제작사인 바로 장시원 PD가 스튜디오 C1을 통해서 우리는 JTBC와 이제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불꽃야구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표권을 제가 찾아봤죠. JTBC가 최강야구에 관련되어 있는 상표권을 무려 몇 건이더라? 엄청나게 많이 출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불꽃야구는 이 최강야구에 충돌이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거의 99% 충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야구와 야구는 야구업계에서는 그냥 보통 명칭과 같잖아요. 결국에 비교해야 될 거는 최강과 불꽃이라는 거죠. 두 이름은 비슷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발음이 비슷한지 아니면 느낌이 비슷한지 그런 것들은 거의 없죠. 상표법상 이런 두 개는 거의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견해에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변리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야구랑 불꽃야구의 폰트가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굵기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최강과 불꽃의 어떤 그 자세한 폰트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충돌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불꽃야구는 상표 출원이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죠. 근데 최근에 불꽃야구가 상표 출원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찾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상표 출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표 출원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신 김종면 변리사님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상표 쪽에서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불꽃야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컨텐츠를 작성하는 이거는 상표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최강야구와 이 제작을 했던 스튜디오 C1이 뭔가 상표권에 관련되어 있는 계약이 따로 있다면 그 부분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이렇게 충돌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자, 짜잔. 자, 저작권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지금 아주 큰 이슈죠. 무엇보다도 방송을 하고 있는 플랫폼인 JTBC가 이 방송을 못하게끔 막음으로써 이 불꽃야구의 플랫폼이 유튜브로 옮겨갔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최강야구에 관련되어 있는 저작권, 이것을 불꽃야구가 새롭게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냐? 기본적인 원칙으로 보았을 때는 최강야구에 있는 컨텐츠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롭게 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작권의 이슈도 충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다 라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최강야구의 멤버들의 구성이라든지 이 구장의 어떤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맥락이 JTBC가 주장하는 맥락과 일치한다면, 그러니까
고유하게 기획되었던 어떤 맥락과 일치한다면,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옛날에 나는 가수다라든지 아니면 수없이 많은 방송 프로그램의 어떤 맥락을 동일하게 구성한 걸로 JTBC가 만약에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구를 그냥 한다? 그럼 프로야구나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미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독특한 부분인지 제가 캐치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뭐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강 야구에 있는 컨텐츠를 그대로 쓰지 않고 새롭게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작권의 충돌의 여지가 조금은 사라져 있지 않느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면 JTBC가 주장하는 부분이 좀 타당하게 해석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작권의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작권의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 유튜브에 불꽃 야구의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JTBC가 저작권자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제기했고, 지금 현재 불꽃야구가 1화, 2화, 3화, 4화 모두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수익도 창출하지 못하고 지금 도저히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저작권 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경우에서 충돌이 생겨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는 여기에 관련되어서 그 당사자인, 결국엔 불꽃야구가 되겠죠? 불꽃야구에게 연락을 해줍니다.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 방송을 못 내보낸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이의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의제기를 하겠죠? 그럼 이걸 어디로 던져주느냐? JTBC로 던져주죠. 그럼 JTBC가 아니 나는 용납 못해 라고 하면 이 유튜브는 용납 못한대 라고 하면서 그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의문이 있어요. 무엇이냐? 제가 유튜브를 다른 채널도 하고 있거든요. 음악 관련되어서. 그런데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작자 맞을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작자가 아닌 경우들도 수두룩해요. 이건 JTBC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유튜브로 올렸을 때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저작권자라고 인정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 오래전에 작곡가 모차르트, 베토벤 노래를 제가 불렀어요. 근데 저작권자래요. 예, 이미 돌아가신 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죠. 이건 저작권이 있을 수 없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 저작권자 맞다라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정지되거나 아니면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제가 어쩔 수 없이 고육주책으로 피곤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JTBC가 강력하게 주장하면 유튜브 플랫폼 자체는 저작권자 입장,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화, 2화, 3화, 4화가 모두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자,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합당한 경우가 있을 거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모두 저작권자 입장으로 그것을 처리한다? 사실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저작권자가 맞다면 그건 당연히 인정해줘야 되겠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할 때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맥락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송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강야구와 불꽃야구가 서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주장을 합니다. 저작권이라고. 근데 불꽃야구가 영상을 올림으로써 수익을 창출해요. 여기에 대해서 최강야구가 저작권자라면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소송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과 같이 아예 영상을 보내지 못하게끔 하는 금지 청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더 강력한 조치일까요?
금지 청구가 강력한 조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시도하는 겁니다. 돈도 못 벌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충돌이 되고 이견의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저작권자에게는 아주 유리하지만 이거를 대응하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조치라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저작권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100% 저작권을 충돌시키는 경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를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출발점은 보내게 해주는 겁니다. 영상을 보내게 해줘요. 그러다가 판결문이 나오거나 궁극적인 가처분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서야 정지 조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익에 대해서는 쉐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처분 결과가 나왔을 때 아니면 궁극적인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정지 절차를 한다면 향후에 관련되어서는 이제 저작권의 침해가 확실해졌으니까 정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수익이 창출됐다 하더라도 그 수익을 최강 야구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준다면 이것에 대해서 유튜브에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체계가 아직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해주고 있어요. 불명확한 경우 가처분이 되었을 경우에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만 해준다면 지금 이 불꽃야구 1화, 2화, 3화, 4화가 다 막혀 있을까요? 이건 누구의 손해일까요? 결국에는 시원과 이 청취자들의 손해입니다. 최강야구 입장에서는 좋겠죠. 유효 적절한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정지 조치에 관련되어서 여기에 손해는 누가 물어줘야 될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궁극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정지 조치는 하지 않고 손해배상에 관련되어 있는 약정만 맺는다면 더욱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상표권 이슈, 두 번째 저작권 이슈에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유튜브 플랫폼을 통한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또 상표권 이슈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변리사 나스타였습니다. 안녕.